안녕하세요. 철투의 김철호입니다. 오늘은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토캐스틱에 대한 질문 올려주셨고요. 이렇게 스토캐스틱 3개가 있을 때 각각의 K선이 D선보다 높을 때 그때만 신호를 받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표로 구현하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파인스크립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직접 해보셔가지고 제가 한 거랑 비교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뷰로 와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토캐스틱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이 트레이딩뷰 안에 내장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보시려면은 이 파인스크립트 레퍼런스를 열어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 누르고 그냥 이런 색깔이 있는 이런 키워드들을 클릭하거든요. 컨트롤 누르신 후에 이제 클릭하시면은 이런 레퍼런스 매뉴얼이 뜹니다. 이렇게 팝업 형태로 뜨고요.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해요. 스토캐스틱이라는 거는 ta.stock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스토캐스틱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이 함수는 총 4개의 입력값을 갖고요. 반환값으로 이제 실수형,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 형태로 스토캐스틱 값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스토캐스틱 계산 수식은 뭐 이렇다라고 하고요. 따로 예분 같은 게 없으니까 요 전체 이 기본형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일단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이 중에서 이제 소스를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종가를 쓰기 때문에 종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값은 일단 잘 모르니까 뭐 한 20 정도로 줘보고요. 계산 수식을 보면은 이제 저가하고 고가 이거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것들은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스토크라고 받아볼까요? 그럼 이 스토캐스틱 함수로 얻어진 값이 이 스토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스토크가 어떤 값을 보여주는지 플롯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차트에 넣기 해보면은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20일 스토캐스틱 값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스토캐스틱 지표를 보면은 여기 이제 선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스토캐스틱 원래 값을 평균 내서, 그러니까 이평선을 적용해서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차트에서 슬래시 키, 단축키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스토캐스틱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에 이제 빌트인이라는 게 이제 내장되어 있다라는 건데, 내장된 이 스토캐스틱이 있어요. 이 지표를 보면은 얘는 이제 2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설정 값을 보면은 얘는 14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이제 이평선은 1일, 3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게 %K와 %D 이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쓴 것 말고 이것을 이제 이평선을 적용해서 하는 요 값을 이용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평선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여기 우리가 지금 불러온 이 스토캐스틱 내장 함수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부 내장 함수들은 소스 코드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한번 눌러 보시면 이 내장 지표에 대한 스크립트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파인 에디터 상단에 열기 누르셔가지고 여기 새 디폴트 빌트인 스크립트 눌러 보시면은 내장된 지표의 스크립트를 거의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스토캐스틱 검색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입력도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입력받는 곳이죠. 입력받는 곳이고, 이거는 이제 %K 계산해 주는 건데, 이 %K 자체가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이 스토캐스틱에 이평선을 적용한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이 %D는 이평선을 적용한 %K를 또 이평선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지표 하나만 가지고 이제 %K가 %D보다 높은
이러한 경우가 되겠죠. 이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이런 조건을 어떻게 나타내면 되는지 봅시다. K선이 D선보다 높은 경우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K가 D보다 클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값 A에다가 넣어줘 볼게요. K가 D보다 더 크면은 이것은 1, 아니면은 0값을 갖도록 해라. 그리고 그럴 때 이제 A 값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스토캐스틱이 출력되는 부분들은 다 주석 처리를 하고요. 차트에 넣기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 선이 위에 있는 경우에만 이 값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질문을 보시면은 스토캐스틱 값이 3개가 되어 있어요. 20, 10, 10, 15, 5, 53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입력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적용을 해 볼게요. 각각의 변수에다가 그냥 이렇게 숫자를 넣어 가지고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본 값들은 이렇게 적용을 해 볼게요. 20, 10, 10, 10, 5, 5, 533 이렇게 해보고요. K도 이제 3개가 되어야 하겠죠. 여기 피어리어드 K1 첫 번째 게 1이어야 되니까 K1은 피어리어드 K1의 스토캐스틱을 이제 스무스 K11 이동평균 한 거죠. 나머지 것들도 뒤에 이렇게 숫자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D도 마찬가지로 2개 더 복사해 주시고 K1, 2, 3 피어리어드 D도 1, 2, 3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하는 부분도 컨드라고 할까요? 컨디션 1, 2, 3 하고 K1, 2, 3 D1, 2, 3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 3가지가 동시에 만족할 때 이제 출력을 하는 거니까요. 리절트는 컨디션 1이 true, 컨디션 2가 true, 컨디션 3가 true일 때 이 뒤에 것은 지워주고요. 3개가 다 참 이면은 리절트는 1값을 갖고 아니면은 0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절트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에 것보다는 이제 빈도가 적게 나오죠. 그러면 스토캐스틱 지표를 2개 더 만들어 가지고 지우고요. 얘를 위로 올리고 값을 20, 10, 10, 15, 5, 533 이렇게 해보고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이 떴다는 거는 이제 각각의 지표에서 이 K선이 더 위에 있다라는 거겠죠. 여기 이제 이 값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K가 다 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도 이제 K가 다 위에 있는 거고, 이게 이제 0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어느 하나라도 K가 밑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세 번째 게 K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만족을 못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0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잘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3개의 지표가 있을 때 또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은 스코어, 점수를 줘가지고 배점을 또 줘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가 다 K선이 위에 있으면 3점을 주고 2개만 위에 있으면 2점을 주고 1개만 위에 있으면 1점을 주는 그런 식으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각각의 경우가 만족할 때 점수 값을 주고요. 그 값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 빵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이렇게 하고 컨디션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각각의 컨디션 값을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에 넣어 보면은 이렇게 점수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3 값을 갖는 경우에는 그 앞에 지표가 1인 경우에 새 스토캐스틱이 다 만족한 상태니까 그것과 이제 똑같은 모습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 0인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만든 지표가 1이면은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셋 중에 하나만 K가 위에 있구나. 2점이면은 이 셋 중에 2개가 위에 있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 볼 수도 있고요. 또 여기다가 뭐 더 가중치를 주면은 뭐 나는 이제 장기적인 것에 좀 가중치를 더 주겠다 그러면은 뭐 컨디션 1에다가 뭐 3점, 컨디션 2에다가 2점, 컨디션 3에다가 뭐 1점 이런 식으로도 줘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가중치를 줬을 때 위에하고 유사한 모습이 보이는데 똑같이 이제 두 개가 만족을 했다 하더라도 가중치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중간에 있는 것은 몇 개의 스토캐스틱이 K선이 위에 있는지 그 숫자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값을 가지니까 밑에 3개의 스토캐스틱 중에 2개가 K선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구현한 이걸 보면 이제 4점이 여기 배점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은 2개 2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5점이 배정되기 때문에 가중치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얼러트는 얼러트 만들기 해서 여기 일단 조건에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데요. 여기 아마 순서대로 이것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거 이것을 선택해 주시고 값이 0보다 클 때, 값이 1일 때만 알람을 받기 위해서 값이 이제 0보다 클 때 알람을 줘라. 복마다 한 번. 이렇게 하면은 뭐 하루에 한 번이라든가 뭐 1시간에 한 번 알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걸로 해가지고 2인 경우에도 받고 싶다 그럼 값이 1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이 세 번째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이 스코어 값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해도 가능하거든요. 값이 이제 0일 때도 받고 싶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1로 값을 줘야겠죠. 마이너스 1로 해야 0일 때도 이 조건이 만족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메시지에다가 플롯하고 언더바 1 한 다음에 중괄호 2개로 묶어주면은 그 지표 값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표값 테스트. 그럼 이거는 이제 만들기를 하면은 이 값이 만족을 하니까요. 지금 가중치로 얻어진 이 값이 5잖아요. 만들기를 딱 누르면은 나와야 되는데 널값이 나왔네요. 아, 이게 플롯 숫자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0부터 시작을 해야 하네요. 그래서 플롯 0 이렇게 해주셔야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얼러트 발생됐고 이제 5라는 값을 알람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결해 봤습니다. 다른 뭐 지표 설정이나 어떤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